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나라에서 채무도 탕감해주냐? 이럴 거면 나도 연끌해서 한탕 해야겠다. 나도 바짝 당겨서 바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바짝 당겨서 내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달에 빌리고 아직 이자 한 번도 안 낸 채무, 여기에 대해서 4가지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채무에 대한 법원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의 80%가 넘던 사건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기각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 다만 그 최근 채무 사용처를 살펴볼 것인데, 그 최근 채무가 돌려막기나 기타 정당한 사용처가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반대로 사치, 낭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최대한 변제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무조건 기각이 되는가? 아닙니다. 이거 예상외의 결과죠.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내가 대출이 있긴 한데 지난달에 빌렸다, 아직 이자를 한 번밖에 안 냈다, 한 번도 못 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나는 형사 고소를 받고 사기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기각되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한 번도 안 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자를 3번 내면 무죄가 되는데 2번 내면 유죄가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최근 채무면 무조건 무죄냐? 그 말도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최근 채무라 하더라도 지난달에 빌려서 이자를 한 번도 못 냈다 하더라도 그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대출을 받은 경위나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인가받을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사기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단지 최근 채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됐다 안 됐다,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안 처벌받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자를 한 번도 못 낸 그 채무, 최근 채무,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라든지 생활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는 개인회생이 인가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달에 받은 채무,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천만원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그 현대캐피탈에서 2천만원 받아서 우리금융저축 변제를 했다. 그러면 법원은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잘못된 데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빌려서 저기 변제하고 저기 빌려서 여기 변제하고 채무를 계속 돌려막기 한 거죠. 돌려막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돌려막기 자체를 부당한 사용처로 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쓰신 거 있죠. 누구나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생활비는 써야 되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학원은 보내야 되니까 누구나 대출받은 거 생활비로 쓴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문제 삼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치했다거나 낭비했다거나 불성실한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사치나 탕진으로 5천만원, 1억, 2억을 사치, 탕진하게 되면 여러분은 36개월 동안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2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월급이 3년 동안 2억씩 변제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변제를 시킨다거나, 100% 변제는 안 되지만 그 사람 월급 내에서 최대한 50%, 60%, 70% 변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월급이 너무 작아서 변제율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다, 최근 대출로 전부 사치나 탕진인데 변제율이 10% 나온다, 이러면 그때는 청산가치가 너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때는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째 논점이 생계비가 감액이 되고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빌린 대출로 전부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근데 채무 금액이 2억이야. 근데 여러분 월급 금액하고 부양가족 생계비를 고려해 봤더니 한 달에 150만원 밖에 변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150만원 36개월 변제하면 5,400만원 변제잖아요.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필수적인 채무였다면 150만원 곱하기 36개월로 끝이 났겠죠. 근데 최근 채무고 사치나 도박으로 탕진했잖아요. 그러면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 변제를 시키거든요. 그럼 150만원 곱하기 60개월 변제하면 9천만원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5천만원 변제할 걸 9천만원으로 변제 기간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결국 변제금을 더 많이 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1인 생계비를 깎아내려도, 변제 기간을 늘려도, 그렇게 변제금을 늘린다고 늘렸는데 애초에 월급 금액 자체가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각이 될 위험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5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25만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채무고 사치 탕진이다, 이런 경우에는 1인 생계비 125만원 인정 못해주고 이걸 깎는단 말이죠. 그럼 1인 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면 월급 15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00만원 하면 월 변제금 50만원이잖아요. 근데 50만원 36개월 내봤자 예를 들어 채무가 2억 3억이야. 그럼 변제율이 10% 나오거나 10몇 프로 나오거나 아주 낮은 변제율이 나오죠.
이러면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고 도박 탕진일 경우에 100%까지는 변제를 안 시켜도 50%, 70%는 변제를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10%밖에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15%밖에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고 그 신청을 기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예시 사건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자녀분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다 어린 자녀들이죠. 미성년 자녀들이고 배우자분은 당연히 전업주부죠. 애가 셋인데 어디 가서 일하기 힘들죠. 가끔 알바해서 월에 한 50만원 번다고 하는데 사실상 무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채무가 2억인데 이분이 전부 다 최근 채무인데 도박 탕진이 많았거든요. 직장이 공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예전부터 좀 돌리던 채무도 있었고. 자, 만약에 이분이 도박이 없었다면 생활비 채무로 그냥 꾸준하게 늘려와서 최근까지 돌려막기를 해서 지난달에도 돈을 빌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이 320만원이면 3인 생계비 270만원 빼면 월 50만원만 변제를 하면 되겠죠. 또는 월급이 320만원이면 3.5인 생계비 300만원 빼서 월 20만원만 변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분은 채무가 2억이니까 월 20만원 변제하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아마 월 50만원은 변제를 시키려고 했겠죠. 50만원 36개월 변제하면 1800만원이니까 2억 채무에 비교하면 9% 정도 변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제하고 충분히 통과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최근 채무를 빌려서 도박에 썼기 때문에 지금 보정 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상당한 바 특히 7번, 8번 채권은 한 달 전에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보시죠. 법원도 최근 채무인 거를 바로 적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바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빌린 그 돈 최종 사용처까지 흐름을 정확하게 표로 작성하고 금융자료, 계좌 내역들 전부 다 첨부해 보시고 가족이나 채무자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그 입금받은 통장도 전부 다 제출하시고 특정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친구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가족에게 변제한 금원은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아까 얘기했죠. 최근 채무인데 탕진했다거나 개인에게 편파 변제했던 경우는 그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전부 들어오게 되니까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려면 변제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정 권고 보시면 대출금 상환했다면 대출금 상환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거는 대출금 상환한 거는 증거만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선처해 주겠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그 밑에 미소명 금액 어디 썼는지 설명을 못하거나 도박했다거나 토토 인터넷 게임 했다거나 주식 투자했다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사유로 판정된다면 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정공고 보시면 같은 사건인데 계속 최근 채무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발견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직전인 22년 4월 11일에 7,400만원을 대출받아 이 사람 5월에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바로 대출을 받은 거죠. 7,400만원을 대출받아서 대부분 도박에 사용했다. 그 밑에 보시면 최근 대출금으로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변제금 높이라 그 말이죠. 탕진한 금액 전부 다 변제하라 그 뜻입니다.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재산정해서 부양가족 비율을 1.5인으로 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하고 변제기간은 60개월로 하는 변제기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320만원 월급 받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면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5명까지 최대 부양가족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월급이 320이니까 5인 부양가족 뺄 수는 없지만 아무튼 320에서 뺄 수 있는 최대한 다 뺄 수 있는데 근데 1.5인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최근 채무니까 바짝 당겨서 탕진하고 바로 신청했으니까 생계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간도 60개월로 늘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각 의견으로 재판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변제 계획안 보시면 1.5인 돼 있죠.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면 4명, 5명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는데 1.5인밖에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생계비가 감액이 된 것이죠. 그래서 320만원에서 155만원 빼고 월 166만원 변제하는 걸로 60개월 변제하니까 대략 9,900만원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변제 예정액 표를 보시면 전체 채무액 2억인데 9,900만원 변제하게 됐으니까 원금의 49%를 변제하고 이자는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아니 이 사건을 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냐 이번 달에 대출 바짝 당겨서 다음 달에 신청하고 도박으로 다 탕진했는데 그래도 절반을 탕감받았네 개꿀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월급이 320만원인데 밑에 미성년
있는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도 애 본다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5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60개월 동안, 5년 동안. 이거 굉장히 큰 고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린애들을 떼어놓고 배우자는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애들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친정부모든 시댁부모든 결국은 또 와서 온 식구가 5년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물론 나는 한탕 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2억 대출이지만 이렇게 한탕 해가지고 절반만 탕감 받아도 되고 어디 보이지 않는 데서 현금 받고 일해서 현금으로 내가 주머니 챙기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현금 받는 직업이 뭐 얼마나 제대로 되는 직업이며 그런 직업 구하려면 결국은 또 아는 사람 일하는 사업장에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처럼 내가 바짝 땡기고 연끌해서 투자하면 되겠네. 나도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냐? 그럼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 바짝 땡기고 주식이나 코인 도박으로 탕진하고 다음 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4식구, 5식구가 5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힘겨운 어려움에 동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고도 사기죄로 고소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채무를 절반 이상 탕감받고 이자는 변제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좋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죠. 다행인 결과로 끝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채무가 없는 입장에서 또는 채무가 소액인 입장에서 나도 한번 바짝 당겨서 한탕 해볼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내가 과연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의 돈으로 우리 4식구, 5식구를 데리고 3년씩, 5년씩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바짝 당겨서 도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지금 채무를 바짝 한번 당겨보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